익히 알고 있는 바 왕은 절대로 실록을 간이할 수도 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실록을 본 왕이 있었으니 왕권을 잡은 지 12년 동안 두 번의 사활을 일으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복정을 자행하였던 패왕.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왕은 격노하여 피바람을 몰고 온다. 1476년 11월 7일 왕의 맏아들로 연산군이 태어났다. 이름은 이용이고 7살의 세자로 책봉되어 12년 동안 왕세자 교육을 받으며 성종왕의 뒤를 이어 순조롭게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완벽해 보인 왕인 연산군의 결함이라 하면 바로 패비가 된 어머니 윤씨일 것이다. 윤씨는 성종의 첫 번째 후궁으로 들어왔다. 연산군을 잉태함에 비로 책봉되었지만 연산군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 윤씨는 중전자리에서 폐서인되었고 연산군이 6살이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이 말하기를 윤씨가 마음이 그늘지고 신의에 어그러지는 악행들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지만 지난 허물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를 기다렸다. 기해년에 이르러 그의 죄악이 매우 커진 뒤에야 패비하여 서인으로 삼았지만은 그래도 차마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제 원자가 점차 장성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않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비록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이 각기 사직을 위한 계책을 진술하라 하니 이파가 말했다. 대저 신첩으로서 독약을 가지고 시기하는 자를 제거하고 어린 임금을 세워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지려한 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땅히 큰 계책을 빨리 정하셔야 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후일에 그가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 그 후환이 어찌 크지 않겠느냐. 측천무후가 조정의 신하들을 많이 죽였던 것은 자기 죄가 커서 천하가 복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어서 자오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재상과 대관들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여러 의견들이 모두 옳게 여깁니다 하였다. 이에 곧 자승지 이세자에게 명하여 윤씨를 그 집에서 사사토록 하였다. 이는 훗날 연산군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 왕실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연산군의 세자 시절은 평범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의지할 곳 없었던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으리라. 왕이 된 후 연산군은 이 응어리를 본격적으로 표출하게 된다.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하길 원했으며 성종 시절 이뤄진 체제를 불만스럽게 여겼다. 그는 절대적 군왕으로 자유로운 왕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윗사람을 능멸한다는 의미의 능상척결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척결의 대상으로 즉위 직후부터 수력제 시행과 외척의 등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3사를 향했고 결국 조선 최초의 사화인 무호사화가 발생한다. 익히 알고 있는 바 왕은 절대로 실록을 간이할 수도 볼 수도 없었다. 문제가 된 사초는 김일손이 작성한 것으로 김종직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글 조의제문이다. 연산군 일기에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왕이 말하기를 김일손의 사초를 모두 대내로 가지고 오라 하매 실록정 당상들이 아뢰었다. 애로부터 사초는 임금이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만약 사초를 보면 후세의 직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왕이 정교하기를 즉시 빠짐없이 드리라 하였다. 이에 이극돈이 아뢰기를 신들은 이미 늙었으므로 벼슬한 이후의 조종일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일손의 사초가 조종일에 범하여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은 신들도 아는 바이므로 감히 실록에 실지 않았는데 지금 드리라고 명령하시니 무슨 일로 상고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애로부터 임금은 스스로 사초를 보지 못하니 신등이 그 상고할 만한 곳을 절차하여 올리겠나이다 하였다. 이에 사초를 확인한 연산군은 사초에 관련된 김일성 외 많은 유신들을 죽였고 이미 죽은 김종직을 불관 참시하였다. 연산군은 이 일로 왕권을 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만큼 강력해진 왕권을 국익을 위하여 쓰지 않았고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당연히 복종으로 인한 국고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고 무호사화로 이축된 3사가 다시 간쟁을 시작하였다. 1504년 이에 또다시 피바람이 몰려왔다. 이번에는 생모인 패비 윤씨의 사건을 문제 삼아 연산군은 패비 윤씨와 관련된 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한다.
먼저 아버지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의 모함으로 윤씨가 사사되었다 하여 자기 손으로 죽인 뒤 시신을 찢어 상가들에 버리고 또한 조모 인수대비를 구타하여 죽였다. 그리고 자신의 생모 윤씨의 패배에 찬성하였던 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살해하고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하는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연산 10년 4월 19일 그 당시 의금부 도사 권적이 이파의 시체를 뱉는 일로 사직하니 연산군이 정교하기를 죄인의 생사가 무엇이 다를까? 꼭 간을 쪼개고 시체를 베되 지연되는 일이 없이 하고 양주 목사 정건과 같이 그 시체의 부패 여부를 검사하여 사실대로 적어 서둘러 아뢰어라 하였다. 이처럼 연산군의 처형 방식은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임지처형 후 시신의 목을 마을에 걸어놓는가 하면 죽은 사람에게 부관 참시도 모자라 해골까지 빠서 바람에 날려버렸다. 더 이상 절대적인 왕권 앞에 그 누구도 왕의 폭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연산군은 직소를 막기 위하여 신하들의 목에 이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분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다라고 새겨진 신원패를 걸게 하였다. 연산군 11년 1월 29일 임금이 종교하기를 황간이 차고 있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 곳곳이 편안하다라고 새긴 것을 조관들에게도 아울러 차게 하라고 명했다. 길을 닫고 신하들의 입까지 막아버린 연산군은 국정을 돌보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다. 연산군 11년 이계동을 전라도, 임승재를 경상도 충청도 채용사로 임명하여 전국의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제로 징발토록 하였다. 뽑아온 여자들은 왕이 직접 선택하였으며 이때 강제로 징발된 처녀의 수는 1만 명에 이르렀다. 이어지는 폭정으로 나라는 점점 망해갔다. 결국 1506년 훈군파를 중심으로 연산군을 폐해하려는 정변이 계획되었고 이조천판 성의안, 중추부지사 박원종 등이 주동하여 반정을 일으킨다. 반정이 성공하며 경북궁에 들어가 성종이 계비이며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정령왕후의 허락을 받아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강화도 교동으로 쫓아낸다. 그리고 다음날 진성대군이 경북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연산군은 폐위된 지 2달 만에 역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연산군 일기 마지막에 전해지기를 여명의 공문이 열리자 원종등이 경북궁으로 나아가 대비에게 아뢰기를 주상이 크게 군도를 잃어 종변을 맡을 수 없고 천명과 인심이 이미 진성대군에게 돌아갔으므로 모든 신하들이 의지를 받들어 진성대군을 맞아 대통을 잇고자 하오니 청하건대 성명을 내리소서 하니 대비는 정교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사직을 위한 계책이 부득이하다. 경등이 아린대로 따른다 하였다. 신씨의 긍정전에서 즉위하여 백간의 할애를 받고 대사령의 중회에 내렸으며 대비의 명예에 의해 전황을 폐위하고 연산군으로 강봉하여 교동에 옮기고 왕비 신씨를 폐하여 사제로 내쳤으며 세자 이왕 및 모두 왕자들을 각 고을에 안치시키고 전비 녹수를 궁리씨 앞에서 베니 도중 사람들이 다투어 돌멩이를 그녀의 국부에 던졌는데 잠깐 사이에 돌무더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폐위되어 가시 울타리 안에 거처한 연산군을 보며 백성들이 이가를 지어 부르기를 충성이란 사모요 고동은 곡 교동일세 일망흥청 어디 두고 석양 하늘에 니를 쫓아가는고 두어라 옛 또한 가시의 집이니 날 세우기에 무방하고 또 조용하지요 하였다.